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피스인사이트의 박수연입니다. 새해 들어 의미 있는 문화활동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미술 전시회는 어떠신가요? 평화와 공존,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테마전을 오늘 통일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과 가족과 헤어진 이산 가족들에게 유독 아픈 기억으로 남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1월 4일인데요. 이날의 기억을 통일발자국에서 찾아갑니다. 70여 년이 훌쩍 흘러버린 상실의 시간, 분단. 그리움과 아픔의 시간을 되돌리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는 미술전이 열렸습니다. 남북을 비롯해 세계의 여러 작가들이 참여한 통일 테마전에 함께 가보시죠. (2017) 통일 테마전이 열린 곳은 서울시립미술관. 통일부와 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이번 미술 전시회는 통일 문화 콘텐츠 공모전에서 공모된 작품들과 일반 작품들이 함께 소개됐는데요. 총 76점의 수준 높은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런 의제가 우리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여러 가지 그림이나 설치,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취지에 공감할 수 있게 하고자 비록 준비 기간은 짧았지만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전시관 곳곳에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염원하는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요 작품을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작품은 북한 작가 선우영 화백의 작품으로 웅장한 백두산 천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작품은 선우영이라는 북한의 아주 가장 원로급이고 대우를 받는 인민화가 중에 한 분인 선우영의 작품인데, 북한에는 추상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적인 그림이고, 원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여러 가지 선전화도 했고, 이제 풍경이나 인물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북한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상당한 수작이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화풍이 우리 한국에는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이런 그림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기도 하고 굉장히 좋게들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회색의 어두운 배경에 삭막한 철탑이 세워져 있는 작품. 지금 보시는 작품에서 보시면은 왼쪽에는 태극기,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인공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저렇게 각자의 국기를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또 저 위에 보시면은 선명한 컬러들로 하하 꿀떡꿀떡 이러한 텍스트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분단된 지 한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 분단 상황은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현실인데, 이게 너무나 일상화가 되면서 정상이 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일상화된 분단 상황.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남과 북의 달라진 사회상을 그려낸 작품도 많았는데요. 똑같은 배경 앞에 남과 북의 어린아이가 카메라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만 보면 한 민족임을 알 수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분단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적이 일본인이다 보니까 다른 외국인들보다는 조금 더 독특한 소외를 밝힌 바가 있는데, 사실은 분단이 되는 거는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당시의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이 분단이 되었고 지금의 이러한 상황으로 이르렀다라는 이러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은 북한의 백두산 천지부터 남한의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비경을 표현한 슬라이드 작품입니다. 뉴질랜드 작가인 로저 셰퍼드는 산악 등산가이자 북한 여행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작품을 전달하면서 그가 남긴 말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담담한 가운데 이제 우리 국토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북한에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은데 내가 못 가보는구나. 가봐야지. 가보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마음이 저는 앞으로 통일을 향해서 이렇게 모아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새해가 되면서 남북은 분단 73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에는 통일 테마전에 전시된 작품이 말하는 것처럼 육로로 북한을 지나 유럽을 여행하고 다시 한번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의 아픈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 전체에 흥겨운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1953년) 발표된 노래 굳세어라 금수나. 6.25 전쟁으로 헤어진 사람들, 피난민의 애환을 경쾌하고 구성진 노래가락에 담았습니다.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노래에는 특정 날짜가 등장합니다. 바로 1월 4일인데요. 이 날짜에 대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사후퇴로 알려진 그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날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이 철원과 연천 쪽에서 4개군을 앞세워 서울을 압박합니다. 미 8군 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중대 결정을 내리는데요. 서울이 중공군의 포격권에 들기 전 주력의 철수가 필요하다는 것.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에서 60km 떨어진 오산과 삼척까지 후퇴. 한국 정부도 부산으로 철수하고 결국 이날 서울은 중공군에게 함락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야가 닿는 한 무학제국에로부터 독립문까지 묵묵히 인민구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혹시 중공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해 전술이란 말에 딱 들어맞는 막강하기보다는 망망한 병력이었다. 정연한 대오를 이루었다기보다는 범람한 물처럼 한기를 찰랑찰랑 채우고 흐르다가 독립문에서 물살은 조용히 양쪽으로 갈라졌다. 6.25 전쟁 초기 낙동강까지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고 북진을 계속해 압록강까지 이르는데요.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1월 4일 다시 서울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날을 전후해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남쪽을 향한 피난 행렬이 이어집니다. 차가 흔치 않아 육로를 이용한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열차. 당시 열차를 운행했던 연규홍 씨는 6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사후퇴 전에 평양까지는 못 가고 개성 밑에 토성까지 갔다가 중공군 참전으로 해서 후퇴가 막 시작될 때에 다시 나는 서울 내려왔는데 대전까지 왔죠. 일사후퇴 때에 피난민 열차가 지정되어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화차예요. 화물열차. 서울 영등포 이런 데서 피난민들이 정거장에 나와가지고서 그 열차를 기다려도 열차 사람 탈 데가 없잖아. 유계 화차의 그 지붕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 걸 붙잡고서 거기서 앉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열차를 타요. 그런 상태대로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됐나 하고 걱정이 된다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사람 피난민들이 줄을 이어. 그러고 그 도로에는 소에다가 짐을 실음고 열차에서 기적을 울리면 소나 이런 것들이 막 날뛰어. 그래서 기관사들이 기적도 조심을 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한 마을. 고향과 가족, 친구, 연인을 그리는 망향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마을은 1951년 1월 4일 군사 수송선을 타고 황해도를 떠나 군산에 도착하여 김제, 부안 등에서 흩어져 살다가 용진면, 예촌, 장신, 신교 마을로 이사해서 터를 잡았고 주민 90% 이상이 실향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2년부터 200여 가구의 피난민들이 마을에 정착해 살게 되었고 지금은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좀 이제 땅도 있고 저기 하니까 안 나오려고 버티다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구리선을 타는데 큰아버지 안 있으면 우리는 배를 못 탔어. 그 올라탈 수가 없어. 이제 물이 올라가니까 문짝이 다 올라가 갖고 큰아버지가 목말을 해서 우리 태워서 왔다니까. 일주일 만에 도착했다는 소리 들었어 그때. 근데 우리 엄마가 일주일 동안을 멀미를 해갖고 그렇게 큰 배를 탄데도 멀미를 해갖고 우리 엄마가 다 죽게 생겨갖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막 모래밭에다 뉘어놓고 막 창문 띄워보다 그런 생각이 나.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60여 년을 넘게 살았지만 그날을 회고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우리 시할머니, 아버님,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은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버님이 나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못 가갔으니까 저희만 가서 거기에 한 달이고 열흘이고 이제 그렇게 피랑 갔다가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한 거야. 그냥 열흘 있다 오려고 나왔지. 나와갖고 이렇게 오래된 거야. 나는 우리 아버님이 제일 보고 싶어. 왜 댁에다가 시집 가서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보고 싶어. 시방도 보고 싶어. 꿈이라도 한번 볼래도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꿈이라도 한번 볼래도 꿈에도 안 비야. 우리 아버님 말하면 눈물이 나와. 우리 거전까지 나왔지. 맞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보고 막. 응. (1951년 1월 4일) 너무도 힘들었던 그의 겨울. 남과 북이 그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실향민들이 떠나온 고향을 찾아가고 헤어진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가까운 미래인 통일 대한민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통일 미래를 그린 웹드라마 청둥아 진정해입니다. 아라와 극적으로 재회한 청둥이는 그간 쌓인 오해를 풀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 집에 사는 가영을 보고 아라는 또다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청둥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청둥아 진정해 지금 시작합니다. 뭐라는 거야? 청둥 씨,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청둥 동무는 내려 어디가 좋습니까? 그렇게 내 입으로 말합니까? 됐습니다. 그냥 별 이유가 없이 좋아하는 기구만요. 그게 아니라 하도 고와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도 고와서. 아니 여기 사람도 없는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러면 아라동무는 내려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가르쳐주기 싫습니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아라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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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래 여기 있습니다. 청둥동무! 일어났습니까? 아라동무? 뭡니까? 여기는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많이 괜찮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어머니 간호하고 났더니 청둥동무가 아프다고 연락 오고 내래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래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세곤동무는 그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리. 언제까지 있다 가실 겁니까? 방문 신청으로 급하게 온 거라 일주일 안에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평생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사람 목숨 하나 살렸으면 됐습니다. 오빠! 가영동 왔습니까? 일어나셨네요? 이분이 약혼녀? 대박, 사진이 진짜였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둥 오빠랑 같이 사는 가영이라고 합니다. 언니 저 집주인입니다.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산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메, 하우스메이트 뭐 그런 게입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지만 같이 자진 않는다. 같이 자면 죽어 나. 안 잔다고. 핏줄도 안 섞인 사람들이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청둥 씨랑은 제가 잡니다. 제가 같이 자는 사람입니다. 네. 예? 자긴 자는데 우리 하여튼 그런 사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요. 오해하지 마시라요. 정말 아닙니다. 서울이 원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니 요새 다들 그렇게 합니다. 길도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친척들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편하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곤동무하고 가영동무는 마치 제 형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형님은 그냥 친형님입니다. 그래? 그럼 친형이 주는 국수 한번 드셔보시라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남조선에 MSG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형님 순 그걸로 다 만드는 게입니다. 누가 그딴 소리 하네. 이거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걱정한 사람에 전화 한 번 안 합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서울에서 적응도 못했을 텐데 괜히 어머니 얘기하면 온다 어쩐다 난리 칠까 봐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내래 서울에서 청둥동무랑 함께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